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주제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회피형,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사주타로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겪어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또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도 제가 회피형이다라는 것을 20대 때 연애할 땐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이런 애착 유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회피형 유형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내 얘기잖아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피형이다라는 걸 알게 됐고 지금은 스스로 인지하고 노력하면서 계속 고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회피형도 찐 사랑을 만나면 정신 차리고 노력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이 회피형을 미리 거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의 회피형이 이야기하는 회피형 거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선은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저 스스로를 회피형이라고 생각했는지랑 회피형의 특징, 그리고 회피형을 초반에 거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혹시나 회피형과 잘 만나고 싶다거나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다음 컨텐츠에서 제가 얘기 나눠볼 테니 꼭 좋아요, 구독이랑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선 회피형, 애착 유형이란 어떤 거냐면 가까워지는 게 불편해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관계 패턴을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한대요. 이 안에서 어떤 감정 회피나 소통 회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인드가 기대하지 말자, 인생은 혼자가 편해,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들은 어쩌다 회피형 유형으로 됐을까요? 어릴 때 감정 표현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독립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회피형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자라왔던 환경을 보면 부모님께서 독립성을 키워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해 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독립적인 사람이 됐지만 대신 남한테 의존하고 기대는 게 조금은 어색하고 미숙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자라면서 적당한 독립성과 적당한 의존성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애착 유형 테스트 질문 중에서 좀 와닿았던 문장들을 읽어볼게요. 참고로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연애하면서 종종 느꼈던 것들이에요. 누군가 나를 진짜로 알게 되면 날 싫어할까봐 두렵다. 이별 후에 금방 잊고 빨리 털어내는 편이다. 연인이 힘들어할 때 감정적으로 잘 도와주지 못하겠다. 나에게는 관계보다 내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 연인에게 내 깊은 감정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연인에게 의지하는 게 어렵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걸 연인에게 말하는 게 어렵다. 연인이 갑자기 멀어지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진다. 여기까지가 테스트 질문 중에서 유독 좀 와닿았던 문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회피형 유형의 대표적인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첫째, 친해질수록 거리 두기. 둘째, 감정 표현의 서툼. 셋째, 독립성 강조. 넷째, 갈등 회피. 갈등 회피가 저는 진짜 심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연애를 했을 때 한 번도 남자친구랑 싸운 적이 없다,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싸울 일 없었던 게, 싸우려고 하면 저는 그냥 바로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갈등 회피가 회피형 유형의 가장 심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독립성이 강한 회피형들은 사랑을 안 하나? 회피형도 사랑을 하긴 하거든요. 사랑을 되게 원하고. 근데 다치는 게 두려워서 계속 피하는 거예요. 가까워질수록 기대가 생기고, 기대하면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러다 자기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계속 자기 방어를 하면서 회피하는 거죠. 연애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상대가 느끼기에는 나를 안 좋아하나? 아니면 애정이 식었나? 헤어지고 싶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대방이 회피형한테 닥달을 하거나 애정을 요구하게 되면 회피형은 왜 이렇게 나한테 부담스럽게 매달리지? 그러면서 계속 추격, 도망,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회피형 유형들을 그나마 초반에 좀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감정선이 들쭉날쭉하다. 예를 들면 어쩔 때는 되게 연락이 잘 됐다가 어쩔 때는 또 답장이 느렸다가, 일부러 밀당을 하는 건 아닌데 이유 없이 막 텀이 길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연락 패턴이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 태도가 일정하지 않은 편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얘기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면 회피한다. 나 좋아해? 아니면 우리 어떤 사이야? 이런 질문에 말을 돌린다던가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잘해주는데 묘하게 선이 존재한다. 만났을 때는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만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나는 아웃 오브 안중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과하게 독립성을 어필한다. 난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나중에 거리두기를 하는 좀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5번째, 사소한 갈등에도 관계가 팍 식는다.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오해나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싸우거나 뭐 대화로 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수가 줄거나 연락텀이 길어진다거나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럼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회피형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결정타 질문을 좀 알려드릴게요. 나는 연애할 때 서로 감정 얘기나 힘든 거 있을 때 서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연인한테 감정적으로 잘 의지하는 편이야? 이런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나눠봤을 때 이 사람이 충분히 상대방과 감정 교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또는 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맞춰갈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회피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피형들은 연애할 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이해해, 아님 말고 헤어지든가,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는 식의 스탠스를 보이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다거나 안정형도 불안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마법을 부리거든요. 저도 꽤나 회피형이었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편인데, 노력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회피형 분들에게 피해보는 분들이 제발 없기를 바라며 행복한 연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피형을 대표해서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회피형을 잘 피하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도망치시고, 그래도 혹시나 회피형과 잘 지내고 싶고 연인관계로 지속하고 싶다면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또는 회피형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